박형석은 1해외 4계열사를 부숴버린 뒤 1해외 3계열사도 부숴버리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H그룹의 홍경영 회장도 최동수의 비리를 찾기 위하여 과거 최동수 회장의 집이자 현 박형석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박형석을 만납니다. 그리고 H&H그룹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박형석과 홍경영 회장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경영 회장은 클럽 BB가 1해외 3계열사라고 박형석에게 알려주었고 박형석은 1해외 3계열사를 부숴버리기 위하여 클럽 BB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원래의 몸은 너무나도 뚱뚱하고 못생겼기에 클럽에서 입밴을 당하였고 박형석은 클럽 앞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에 취한 비비를 유모차로 실어 클럽 내부로 호송하고 있던 샤오룬과 비천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박형석은 샤오룬과 비천해가 금색 배지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샤오룬과 비천해가 1해외라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김기명은 한신호의 흔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클럽 BB에 잠입하였고 노안에게 샤오룽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합니다. 그러자 노안은 샤오룽을 종건급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노안이 종건을 마지막으로 본 시점은 2년 전이기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종건급이 아니라 중국 종건급이네 라고 말하며 샤오룽을 저평가하기는 하지만 종건급이라는 말을 들은 자체로 전투력을 고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건도 나랑 샤오룽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해봐야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맞겠군 이라고 말하였으며 곽청호와 팽진양도 김기명은 최근에 샤오룽을 잡았다지 라고 말하면 놀라는 것으로 보아 세간에는 샤오룽이 종건급 혹은 종건에 준하는 강자로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종건과 대결해본 권지태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종건급 오늘 정말 칼이 부러질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샤오룽이 과거의 종건급 정도는 되는 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샤오룽은 어린 시절 신분이 없는 무적자였습니다. 그리고 T그룹은 샤오룽을 납치하여 자신의 딸을 호위하는 살인병기로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샤오룽과 함께 비비의 경호원으로 키워진 108명의 무적자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샤오룽은 108명의 무적자들을 모조리 제압하고 비비를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샤오룽이 비비를 필사적으로 경호한 이유는 비비가 첫 만남에서 이름이 없었던 샤오룽에게 샤오룽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또한 비비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어 지켜주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샤오룽은 자신과 함께 키워진 108명의 무적자들의 반란을 막아낸 공로를 인정받아 천호희공을 전수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천호희공을 전수받으려면 비비를 넘볼 수 없게 남성을 포기해야 했기에 T그룹과 전저우조차도 강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샤오룽은 비비를 하늘로 생각하며 비비를 지키는 것만 생각하던 캐릭터이기에 자신의 남성을 포기하고 천호희공을 계승받았습니다. 천호희공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술은 아니며 T그룹과 전저우가 개발한 무술로 추측됩니다. 종건은 내가 샤오룽과 해봐야만 알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천호희공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을 보면 천호희공이라는 무술이 대단한 무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샤오룽은 천호희공을 사용한 이후에는 김기명에게 잠시나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샤오룽은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 권지태와 함께 가장 충성심이 높은 인물입니다. 비비를 하늘로 생각하며 비비를 경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자존심 따윈 생각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샤오룽은 천호희공을 전수받아 비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남성을 포기하였고 김기명과의 대결에서는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도 계속하여 덤벼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시하던 서성은에게도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개처럼 짖는 모습을 보였으며 108명의 무적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에게 패배하고 1해외 3계열사가 파기된 이후에는 중국으로 송환되며 그곳에서 샤오룽은 비비에게 최후의 인사를 하고 토사구팽당해버립니다. 비비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마약을 하다가 걸리면 즉시 사형되어 버렸기에 비비가 마음 놓고 마약을 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T그룹은 한국으로 비비를 보내려 하였고 평소에 T그룹에 관심이 있었던 1해외와 협력하여 한국의 클럽 비비와 호텔 비비를 만들어 비비에게 사장직을 주고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비비를 수호하기 위한 경호원을 물색하였고 비천해를 만들게 됩니다. 1해외의 간부들은 모두 미성년자여야 한다 라는 1해외의 철칙이 있었기에 T그룹에서는 샤오룽을 필두로 중국에서 이름을 알리던 미성년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샤오룽, 황호, 진소월, 하오성, 위태곤을 간부로 임명하며 비비와 같이 한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샤오롱은 처음에는 내가 모시는 건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시다 라고 말하며 비비를 하늘로 묘사하며 충성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닐 겁니다. 설령 별일이어도 별일 아니게 만들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라고 말하며 비비에 대한 충성심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싫었다. 지키기로 맹세했거늘 하늘이 높고 아름다워 모르게 연정을 품었다 라고 말하며 처음에는 비비를 지키려는 목적만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비비에게 호감이 생겼다고 말하며 심경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과의 대결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사랑하는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하고 걸어 도망칠 생각 따위 없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비비를 지키는 이유가 충성심보다는 사랑이라는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비비에게 최후의 고백을 한 이유, 비비님 별일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돌아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샤오룽은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비비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며 비비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비비를 지켜주려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비비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충성하는 상관이라는 이유보다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지켜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세림은 나쁜 놈들이지만 로맨틱하네 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독자들도 샤오룽 나쁜 놈이지만 사랑하는 만큼만은 인정한다 라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해외 4계열사가 음지를 들킨 이후 최동수 회장은 이도규에게 건물을 선물해주며 1해외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백호인력소의 인력들을 철수시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이를 수락하고 백호인력소의 인력들을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1해외를 지켜내야 했기에 이도규에게 최동수가 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 다시 백호인력소의 인력들을 1해외에 출근시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도규는 이를 수락하고 보너스로 인턴 한 명을 1해외 3계열사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때 1해외 3계열사로 파견나간 인턴은 성유한이었습니다. 샤오롱은 성유한의 어머니가 마약 중독이 된 이유가 자신들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성유한에게는 밝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드로서 실적을 쌓아봐 그럼 알려주지 라고 말하며 성유한을 부여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찰떡같이 믿은 성유한은 실적을 쌓기 위해 가드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성은이 성유한에게 성유한의 어머니를 마약 중독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 하나가 1해외 3계열사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성유한은 폭주하게 됩니다. 김기명은 한신호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클럽 비비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호인력소를 사칭한 뒤 가드로 위장 잠입하여 가드로서 실적을 쌓은 후 VVIP나 비비와 접촉하여 한신호의 정보를 찾아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박형석에게 사람들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처음에는 나서지 않으려 했으나 낭만 때문에 1해외 3계열사를 적으로 돌리고 사람을 구출하러 갑니다. 그리고 샤오룽은 김기명이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만약 김기명이 사람들을 구출해낸다면 자신의 음지가 들켜 비비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에 김기명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샤오룽은 김기명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샤오룽과 김기명이 대등한 실력을 보여주었으나 샤오룽이 천호희공을 사용하면서 김기명에게 앞서갑니다. 그러나 김기명이 죽일 각오를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 김기명에게 패배하였고 비비를 지키는데도 실패합니다. 서성은과 샤오룽은 같은 인류의 소속으로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샤오룽은 서성은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서성은이 자신의 상관인 황지연을 배신하였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성은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준다고 말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기명과 성유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비비를 지키지 못할 위기에 빠져버렸고 그때 서성은이 등장하자 평소에 자신을 무시했던 서성은에게 왈왈 짖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서성은이 샤오룽을 도와준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었으며 개처럼 짖으면 돕겠다고 말한 것도 단순한 호기심이자 거짓말이었기에 샤오룽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샤오룽은 어널도를 들고 다니며 노안이 종건급이라고 평가하는 장면에서 어널도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와 놀림을 받았습니다. 독자들은 나도 총 들면 종건이김, 어널도는 선 넘었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샤오룽은 김기명과의 대결에서 어널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천호이공을 사용할 때도 어널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샤오룽이 어널도를 유일하게 사용한 순간은 김기명에게 겁을 줄 때뿐이었기에 샤오룽은 위험용으로만 어널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